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이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은 사람이 따르고 돈을 부르는 부의 시크릿, 이렇게 부 제목이 정해져 있네요. 출판사는 라이스 메이커고요. 지은이는 시바무라 에미코예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최대 납세자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이면서요. 이 사람이 이제 사이토 히토리라는 스승을 만나면서 이분의 이제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공감해서 첫 번째 제자로서 긴자 마루칸 지점을 열었다고 해요. 그 뒤에 도쿄, 오사카 이렇게 13개 지역을 총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이토 히토리가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에서 1위가 됐을 때 전국 86위를 기록한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책도 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책은 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해요. 어쨌든 그 책 이제 지은이시면서 이 책을 이제 최근에 내셨네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페이지는 110페이지입니다. 한계란 알고 보면 자신의 두려움일 뿐.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이번 분기의 매상 목표는 얼마, 사원의 실적은 얼마라는 수치를 윗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그런 일을 결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올해 목표, 이번 달 목표 이렇게 정해라고 하는데 히토리 씨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좀 더 매상을 늘리도록 같은 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은 반대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볼게요. 매상을 올리려고 해서도 매상만 신경 써서도 안 돼. 예를 들어 테니스 시합을 할 때는 공을 보고 상대의 움직임을 보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득점판만 보고 있다면 점수를 뺏기고 말겠지. 매상만 보는 것은 그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매상에 신경 쓰면 그와 동시에 매상이 떨어져. 예. 이 말이 좀 인상적이네요. 매상에 신경 쓰면 그와 동시에 매상이 떨어져. 예. 요컨대 공을 보고 상대의 움직임을 봐야 해. 하지만 보기만 하면 테니스가 아니지. 공을 보고 상대의 움직임을 보며 그 다음에는 공을 치는 거야. 이게 바로 테니스의 즐거움이야.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죽을 정도로 뭐 다 해서 온 힘을 다 노력을 기울여서 그 목표를 도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이토 히토리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성공적인 목표에 도달한다고 해요. 자, 일을 즐기기 위한 게임은 그게 아니야. 매상을 올려라. 실적을 달성해라. 그런 상해 하달식이 아니란 거야. 한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간이란 존재는 한계가 없는 창조물인 동시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우리가 잘 아는 환경이라 사회제도, 세상의 상식,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사람을 제약하는 거지. 하지만 본래 인간에게는 한계란 게 없어. 예. 인간에게 한계란 게 없어. 예. 이 말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인간은 마음먹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제약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두려움이야. 가끔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묻는다고. 예. 인간이란 새로운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러들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말이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극복하는 일이야. 싫은 일이니까 한계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 싫은 일을 조금만 해나가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면 즐거워져. 싫은 일, 나에게 싫은 일은 뭘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싫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오늘 겪으면서 분명히 싫은 일이 있었고 하기 싫은 일 어쨌든 해냈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루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다는 일이 들면 오히려 바로 또 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오히려 오전, 그러니까 앞쪽에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느긋하게 뒤쪽, 오후 쪽으로 일을 처리하면 능률이 오른다고 그 말을 제 주변에서 어떤 지인분한테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왕 해야 되는 일이라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기가 싫은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닷가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은 사실 이제 공휴일이고 쉬는 날인데 출근을 안 했으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반대로 어차피 또 출근했으니까 이왕 출근한 김에 좀 더 좋은 일 그리고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왕이면 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중요한 얘기면서 상식적인 얘기죠. 남과 비교하면 안 돼.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점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올라갔는지를 살펴봐야 해. 남과 비교해봐야 안절부절 못하기만 할 뿐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말이지. 맞아요. 저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좀 됐어요. 오래됐는데 올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쵸? 짧은 기간은 아닌데 생각보다 이제 구독자 수도 안 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와서 제 스스로 뭔가 좀 비교도 하고 다른 이제 유튜버들하고 비교도 하고 왜 나는 이렇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에 머무르니까 더 하기 싫어지고 더 발전이 없어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유튜버를 즐기자. 누가 보든 말든 사실 뭐 이걸로 뭐 제가 목표가 이걸로 수익을 내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알리자 이런 의도로 초심으로 다시 또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히토리 씨도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단락은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단락은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다. 지금 뭐 뉴스나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그닥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안 된다,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 이제 집 살기는 더 어려워진다, 뭐가 안 되고 뭐 힘들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이 틈에 자기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난 그런 것도 발휘해가지고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여수에 갔었는데 여수에 어떤 하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더라고요.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잘 되는 데는 이제 정말 엄청나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엄청나게 안 되고 이게 극과극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삶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이 변화되는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즐거움이라는 키워드 같아요. 이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 히토리 씨는 이미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자기 삶의 어떤 키워드로 삼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토리 씨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이론에 맞춰서 이야기해봐야 이해가 안 돼. 그보다는 즐겁게 하는 게 좋아. 어려운 이야기는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시간도 덜 걸리지. 그러면 될 것을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상대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쪽도 초조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당연히 점점 더 싫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야. 지겹고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시대란 얘기야.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 하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공부도 그래. 강요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거야.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는 것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해. 모든 게 다 즐거움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즐거움의 시대.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사회나 시대도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움의 시대. 한편으로 굉장한 즐거움을 찾는 시대. 왜? 사회 현상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그다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떠먹여주면서 즐거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 즐거움에 이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옛날처럼 밥을 못 먹어서 아니면 굉장히 궁핍해서 그런 데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내가 뭔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척도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125페이지 보면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해서 바뀌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가끔 혼자서도 말하지.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는 어떤 예감이 드나요? 그러면 말이야 나쁜 느낌이 들어. 나쁜 느낌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모두가 말하잖아.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쩐지 불길한 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나쁜 느낌이 드니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항상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꾸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음을 순응하면 안 돼. 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도 있잖아. 하지만 저녁이 무렵이 되어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면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말을 입에 담더라고. 역시 나쁜 일이 일어났어. 불을 켜지 않은 채 계속 가만히 있어. 하지만 반대로 밝을 때는 밝은 이야기를 해. 불이 필요 없는데도 불을 켜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하고 밝아지면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두운데도 불을 켜지 않고 오히려 밝을 때 불을 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한숨을 내쉬면 안 돼.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것 같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든다 이러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럼 틀리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나쁜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걸 믿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나쁜 일이 훨씬 더 유발해지는 경험들이 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굉장히 말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안 풀릴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전화 누가 왔어요? 안 좋아. 근데 안 좋아 얘기 들으면 또 물론 나도 안 좋아요, 기분이. 네. 그래서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소소하게 또 좋은 일들도 있고 행복한 일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안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좋은 일 그리고 잘 될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삶이 내가 오늘 끌어당기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이 챕터 부분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제가 두 번째로는 또 뒷부분이 좋은 내용들이 또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 사랑의 법칙 이 내용도 참 좋았고요.
대해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즐거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